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건강만담 오늘은 6회네요. 오늘도 성동 아이누리 한의원 최현 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동 아이누리 한의원 최현입니다. 네. 자, 오늘은 아토피 피부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그래서 네, 그렇죠. 아이들의 아토피 관련한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른들 얘기로 넘어갈 텐데요. 우선은 아이 건강 관련한 주제로 아토피 근데 맨날 얘기는 많이 하는데 이게 뭔 뜻인지 개념이 뭔지. 근데 아토피라는 말 자체는 네. 그 영어를 조금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렇죠? 티피컬하지 않다는 뜻이죠. A는 반대말로 쓰는 네. 접두사고 토픽은 여기서 이제 티피컬하지 않다는 네. 옛날 말. 네. 예, 그래서 아토피라는 것은 전혀 예전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종류의 염증 스타일로 나타나는 질병, 피부 질환. 피부 질환. 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말은 사실은 아토피라는 말이 뭘 뭐 특정하게 뜻하는 말이 아니고 질병명이 아니네요. 네, 그냥 비특이적인이라고 합니다 보통. 특정되어지지 않았었던 전형적이지 않은 피부염들을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요런 특정한 스타일로 아토피 피부염이 나타나더라는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연구가 되고 정리가 된 상태인 거죠. 이렇게 애매한 말은 흔히 얘기하는 습진 같은 거. 네. 이게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요? 네, 습진이란 진 말은 무르는 게 습진 아닌가? 그렇죠.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 중에도 진물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물이 나오는 게 있고 네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류의 뭐 지루성 피부염 등등등 해가지고 심해지면 진물 나오는 게 있어요. 습진이라는 말은 형태를 나타내는 말이지 어떤 특정한 질환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토피 피부염은 스타일이 좀 정해져 정해져 있어요. 네. 이게 대중적으로 막 회자됐던 시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언제부터 이게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 아토피 피부염이 막 이슈가 되고 흔히 얘기해서 이제 어린이들한테 나타나서 부모님들이 걱정을 진짜로 많이 했는데 뚜렷한 해답이 없어서 고생했던 시점이 1990년대 중후반부터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증상은 있었는데 뭘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스테로이드 연고 바르면 크게 심각하지 않았다. 그냥 쉽게 없어지니까 그거 계속 반복하면서 지내왔는데 이제 너무 아이들 사이에서 유병률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스테로이드로는 이게 치료가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좀 크게 이슈가 되기 시작했죠. 근데 그 시대가 뭔가 좀 환경 변화 때문에 생겼다고 보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도 원인이 뭔지 몰라요. 왜 생기는지 잘 모른다. 근데 이제 알레르기 질환인 게 분명하다. 예를 들면 거기에 무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선명하게 무좀균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고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걷어가지고 그 검사해 보면 그 균이 나오니까. 근데 아토피 피부염은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죠. 없어요, 그게? 네, 특정하게 어떤 균이 유발시키질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뭔가 증상은 나타나는데. 그런데 원인이 지금 어디서 나오는 거냐? 몸 안에서 지금 우리가 애매한 표현이긴 하지만 몸 안에서 나온다. 이거는 말하자면 자기 면역력의 문제 때문에 드러나는 피부가 예민해서 생기는 질환이다. 그래서 알레르기 질환의 카테고리 안에 아토피 피부염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유전적 요인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유전적 요인은 거의 선명해 보입니다. 엄마 아빠 중에 한 분이 알레르기를 갖고 있으면 혹은 아토피 피부염을 갖고 있으면 그 아이는 50% 확률 이상으로 아토피 피부염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고 두 분이 모두 아토피 피부염의 경험이 있으면 아이는 85% 이상이라고 하니까 네, 유전적 경향은 선명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모든 알레르기가 다 비슷해요. 왜냐하면 알레르기라는 것은 유전자에 써 있는 거라고 인식하거든요. 지금은. 그럼 이게 아이들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네요? 물론입니다. 그게 약간 독특한 그게 있는데 왜 어른들 중에서 난 어릴 때는 없었는데 어른 돼서 비염이 생겼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체력이 약해졌나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이렇게
저기 엄마 아빠의 그 흔히 얘기하는 가족력을 물어볼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알레르기의 소인 원인 예민함은 갖고 있었는데 원래 실제로 증상이 촉발될 만큼 몸 상태가 가지는 않았다가 어떤 특정한 이유에 의해서 뭔지는 알 수 없지만 특정한 이유에서 증상이 발현되었다. 비염이 발현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토피도 똑같죠. 네. 그런데 다른 점 아토피하고 비염하고 다른 점은 나이 차이가 약간 있어요. 아토피 피부염은 보통 생후 2개월 정도 전후에서부터 시작하는 경향이 있고 네. 비염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후부터 시작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레르기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행진? 행진. 처음에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에 아토피 피부염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타이밍에 비염 혹은 천식 이렇게 넘어가는 버스 갈아탄다고 그래요. 네네. 목적지는 알레르기이고 네, 버스 갈아탄다고 얘기해요. 형태가 다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병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지금은 네, 우세합니다. 그래요. 아니 제가 그때 이제 결혼 비슷한 시기에 결혼했나 우리가? 그때 같이 비슷하게 결혼했던 다른 분들의 자녀들한테 아토피가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막 네네. 물도 갈아보고 막 환경도 바꿔보고 별짓을 다 하더라고. 뭐 집 옮긴 지금도 집 옮기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 네. 네. 근데 시골 가서 뭐 나아졌다 이런 얘기 하기도 하고. 시골 가서 나아진 아이들도 꽤 많고 네. 시골 가서 심해진 아이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있어요. 네. 시골 다녀오면 항상 더 심해져서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일정하지 않구나. 그렇죠.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환경 뭐 문제로만 딱 뭐 규정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종류의 경험을 통한 환경 문제는 아닌 가능성이 많고 오히려 옛날에는 없었는데 이런 종류의 피부염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00년대 초반이라든지 이런 때 아주 옛날 100년 전 이런 때에는 별로 없었는데 왜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많이 생겼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원인을 잘 알 수 없는데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 생겼다 이러면은 사실은 찾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옛날에는 진단을 못했다. 몸 안에 있는 병이면 그럴 수 네네네. 있겠죠. 진단을 못했다. 두 번째는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건 몽땅 다 일단 서스펙트로 용의자선상에 놓는 거죠. 네,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뭐 예를 들면 환경 호르몬 이야기, 네. 그죠? 그 다음에 뭐 공해, 그 다음에 열량이 높은 식품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범인의 그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 참 이게 어려운 질병이네요. 어려운 질병. 예, 네, 상당히 어렵고 치료하기도 만만치 않아요. 이게 완치가 되기도 합니까? 그러니까 완치라는 말을 예를 들어서 아토피 피부형의 이 피부 증상만 놓고 보면 당연히 이건 다 없어질 수 있어요. 증상, 그러니까 이걸 표면적으로. 질환과 증상이라는 그 범주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질환은 이게 알레르기 질환 아토피 피부염이거든요. 근데 알레르기는 유전자에 써 있는 거기 때문에 못 없애요. 그러니까 알레르기를 언제든지 드러낼 가능성을 몸 안에 갖고 있는 상태이고 보인자라고 나요, 그럼? 근데 그 의학 용어로 그렇게 따지지 그렇게 하진 않아요. 네. 하지만 증상이 드러나는 건 아토피 피부염으로 증상이 드러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증상 없애는 건 간단하죠. 예를 들면 뭐 스테로이드를 바른다. 그러면 싹 없어져요. 그냥 일반적으로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싹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낫다고 볼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다시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소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알레르기 질환은 그래서 완치라는 말을 안 쓰고 관해라는 표현을 써요. 관해? 증상이 없어졌다. 증상이 없어졌다. 관해. 관해되는 건 언제나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발되지 않도록 만드는 걸 우리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완치라고 쓴다면 완치될 수 있다. 그런데 의학 용어로 완치라는 표현은 알레르기가 없어져야 완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쓸 수 없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예를 들면 비염이나 아토피 피부염으로 이제 소아과나 이제 피부과 뭐 이비인후과 이런 데 갔을 때 네. 이거는 완치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망하는데. 의학적인 범주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절망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 아니 의사도 용어를 잘 써야 되겠네. 절망하지 근데 않으니까. 배운 단어니까요. 그들은 배운 단어니까. 뭐 우리도 배웠지만 배운 단어니까 자연스럽게 쓰는 거고 사실은 이런 면도 있는 거죠. 본인이 주는 약이 재발까지 막아주진 않는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완치란 말을 안 쓰려고 하겠죠. 완화 혹은 관리된다? 뭐 관해라는 이상한 네.
일본 말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네네. 네, 네. 그러면 이게 몸의 저항력을 키워서 그 유전적 요인 자체가 드러나지 않게 잘 관리하는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냐? 그렇습니다. 그게 건가? 이제 큰 틀에서 네. 봤을 때 지향해야 될 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알레르기라는 그 알레르기 질환이 언제든지 튀어나올 가능성을 몸 안에 두고 있는 것, 이걸 이제 유전적인 인자라고 치면 요게 약한 부분, 코가 약하면 비염, 폐가 약하면 천식, 피부가 약하면 아토피 피부염, 장이 약하면 과민성 장증후군,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 이게 다 알레르기 질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튀어나오게 만들려면 코 점막, 호흡기 점막, 피부, 장 점막이 이거는 내가 본 적은 없는 물건인데 조금만 견뎌볼게 하는 침착함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 정상인 같은 경우에는 먼지가 100개가 달라붙어야지 이제 뭐가 생긴다고 치죠. 뭐 염증이 생긴다고 치면 이 친구는 2-3개만 붙어도 염증이 생기는 상황이니까 예민하다. 예민함을 죽이는 그런 종류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치료 방법 혹은 뭐 관리 방법? 아토피 피부염이 일단 너무 어릴 때 시작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한정적이에요. 먹어서 하는 거는 되게 어려워. 왜냐하면 뭐 장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버려질 걸 각오하고 다 그냥 쏟아낼 걸 각오하고 약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먹어서 치료하는 거는 아주 어릴 때 어쨌든 생후 6개월 이전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긴 하지만 보통은 그래서 연고, 뭐 스테로이드든 아니면은 그냥 보습이든 연고, 그 다음에 아주 두터운 보습, 그 다음에 청결 관리, 그 다음에 이제 한 10년 전부터 알레르기 질환을 대응하기 위해서 아주 효과적이라고 계속 연구 보고가 있는 유산균. 네, 그 나이 때에는 이제 인체 면역력의 80%를 장면역이 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돌이 될 때까지 얘가 자기 장 안에 유산균의 무리를 만들어요. 독특한 무리, 자기만의. 요거 가지고 평생 살아요. 두 돌까지 만든 유산균 총 가지고 평생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유산균들을 그때 집어넣어 주는 거, 요런 것들. 엄마가 그러니까 모유수유하면 엄마가 먹어야 되고 유산균을 그런 방식으로 일단 접근하면서 관찰하며 지켜봅니다. 더 심해지면 버려지더라도 약을 쓰는 것이고, 네, 유지 관리되면서 점점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일단 돌 때까지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네. 그럼 약간 더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죠. 보통은 돌 전후에서 없어지는 걸 기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기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고라든지 보습제라든지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라든지 그다음에 유산균 치료, 이런 유산균 요법이라고 하죠. 네. 보통 그런 방식으로 관리를 하는데 돌 이후에도 만약에 잘 안 없어지는 상황이라 그러면 이게 세 돌까지는 또 어쨌든 블로킹을 해줘야 돼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임상적으로 보니까 세 돌까지 피부염이 안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비염이 동반되기 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아이니까 얘가 감기도 자주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코점막도 예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토피 피부염하고 비염이 동시에 있는 아이들은 치료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토피 피부염은 감기 걸리면 악화되거든요. 호흡기가 불안해지면 악화돼요. 보통 막 괜찮아지다가도 심한 감기 한번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에이큐트 플레어업이라 그래요. 뒤집어진다고 표현합니다. 감기 걸리면 면역계가 그 안에서는 어쨌든 간에 자기들끼리 난리가 날 테니까 그것 때문에 피부 디펜스가 굉장히 약해지고 그래서 아토피 비염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관리하는 건 너무 힘들고 굉장히 집중해주는 저 같은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역시 재현 원장.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게 부모님들이 가장 안타까웠던 부모들 그렇죠, 같은 네. 경우는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막 그게 막 생겨나고 그러니 어쩔 줄 모르더라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뭔가 말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 일단 기본적으로 아토피 피부염만 가지고 있는 특히나 어린 나이에서는 적극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해결 방안이 그래도 빨리 수월하게 네. 나타나는데 이제 가끔씩은 이제 뭐 스테로이드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한약에 대한 약물 치료하면은 보통 양방에서 그 저기 서양약에서 줄 수 있는 거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요즘에는 뭐 천식 치료제, 싱귤레어 같은 거 이렇게 좀 독특한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주는 아이들 나이가 있어가지고 쉽게 주지는 못하게 되는데 그러면 한약 치료에 대한 두려움, 애 약물 먹이는 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약간 그냥 보습제나 열심히 바르고 그냥 놔두시는 경향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진물 나거나 아니면 2차 감염 생기거나 그러면 일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극적으로 의원이든 피부과든 소아과든 한의원이든 적극적으로 방문하셔가지고 관리하셔서 하셔서 어쨌든 간에 만 3세 이전에는 몽땅 다 없애야지만이 이후의 성장 과정이 수월하다. 속상한 건 그건 있더라고요. 빨개지는 애들 우리 애 잘생기고 예쁘다고 막 자랑하고 싶은 때거든요. 또 그때가.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되니까 그래서 진짜 미어지죠. 네. 아니 병원 가는 거 외에 이제 뭐 집에서 환경 요인, 환경적인 뭐 조치 이런 게 줄 수 있는 정보가 있나요? 티가 딱 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새집 같은 경우는 티가 확 많이 나요. 확실히 많이 납니다. 네, 네. 그리고 큰 길가, 음. 애완동물 이건 절대 금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께서 알레르기가 있다. 그러면 그 세 가지는 아이 피해라, 낳았을 일단. 때는 무조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시기에 이유식 시작하는 거. 알레르기는 혹 이런 경향도 있어요.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아토피 피부염 있는 경우에는 이유식을 빨리 시작해야 된다 그래갖고 막 생후 3, 4개월부터 시작하시는 분들 제가 봤어요. 네. 그런 분들도 있고 아예 아무것도 이거 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뒤로 미루고 계속 모유 분유만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적정한 시간에 적정한 아이의 그 성장 발육 단계에 필요한 것들을 집어넣어 주시는 그 스텝을 그대로 밟아 주시고 댁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애완동물, 먼지, 그다음에 새집. 요거는 피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뭐 말할 거 없이 보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습제 찾아서 한 말이에요. 뭐 외국 거, 네. 뭐 좋은 거, 뭐 요게 맞네. 그러지 마시고 보습제의 역할은 분명한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피부에 도움이 된다고는 요만큼도 생각하지 마시고 보습제는 피부의 장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많이 말하자면 코팅해 주는 거죠. 네, 코팅 네, 네. 호흡을 못하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오일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옛날에는 오일 요법 많이 썼거든요. 아토피 피부염 있는 아이들한테. 근데 오일은 실제로 좀 이렇게 아예 피부 장벽은 잘 만들어 주되 호흡이 잘 안 되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그냥 좀 약간 보습력이 좋은 가장 싼 보습제, 나쁜 거 안 들어 있는 거 그냥 골라서 편하게 편의점에서 사셔도 된다. 그거 찾아 산말리하지 마시라. 그런데 돈 들이시지 말고 차라리 어머니 아버지 인생이 행복하기 위한 데 쓰시라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하여튼 뭐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라. 네. 왜냐하면 이게 끝까지 가면 어떡하지? 네. 왜냐하면 실제로 어른 됐을 때 아토피 피부염 있는 분들 보면 예를 들면 중학교, 고등학교만 돼도 애들이 지들이 가갖고 약국에 가갖고 스테로이드 사서 발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코끼리 피부처럼 변합니다. 딱딱해져요? 네, 그건 치료하기도 애매하고 잘 고쳐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장에 고운 피부를 위해서 이제 연고 사서 막 바르는 경향이 그러면 진짜 여름에도 목에 올라오는 터틀넥하고 막 장갑 끼고 이런 분들처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어린 나이에 빠르게 집중해서 치료하는 게 좋다. 자, 오늘 아이들의 아토피 관련한 주제를 이렇게 좀 다뤄봤는데요. 어쨌든 우리 신생아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두려움을 좀 떨치고 최현 원장님을 찾아가시면 되겠네요. 뭐 물론 그렇고요. 주위에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 많을 테니까 그분 찾아가셔도 되는데 제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정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니 아버지께서 비염이나 아토피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게 아토피, 비염, 천식, 음식 알레르기, 햇빛 알레르기, 금속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 네. 어머니 아버지 중에 한 분이라도 가지고 계시다. 그런데 지금 아기를 뭐 예를 들어서 가질 계획이거나 가졌다. 그러면 지금 당장 가루로 된 유산균을 드시기 시작하는 것이 아이가 엄마가 엄마가 아이가 알레르기 증상을 쉽게 드러내지 않게 만드는데 일단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 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좋은 정보를 마지막에 또 알려주셨네요. 자, 오늘 6회 아이들의 아토피 관련한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